수업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연수를 통해서 거꾸로 교실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거꾸로 교실에서의 철학과 여러 가지 활동 수업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뭐 했던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계속 주저주저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이 막 들다가 아이들과 나누었어요. 사실 스님이 정말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다. 함께 하겠느냐 했더니 정말 뜻밖에도 너무나 과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한 개를 사소하게 해봤는데 그 활동 하나로 인해서 제가 용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처음부터 3월부터 거꾸로 교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생소한 활동이라서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지만 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이전의 교실과 비교하면 이전엔 제가 주도가 되어 있었지만 저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이들도 죽어있는 살아있지 못한 교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그 공허한 교실이 바뀌어서 학생과 제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정말 달콤한 교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제가 행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사실은 4시쯤에 되면 잠이 깨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 빨리 교실을 정리하고 환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뀐 거가 너무 신기해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 모든 중심의 변화 속에는 구름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3월에 구름학교 입학식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교사가 행복한 교실이 정답이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교실은 살아있지 못한 교실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슬로우 리딩이라고 해서 천천히 깊게 감상하는 그 즐거움의 독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서 보통은 교사가 활동을 먼저 해서 이런 시범이 있다라고 한번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답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안내하고요. 나머지는 함께 합니다. 저랑 같이 정말 배움의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쳐요. 그래서 정말 각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기호를 마주쳐서 이거는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 깊은 구절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제 것도 학생 것도 모두 함께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교실은 정말 모두가 살아있는 교실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아주 행복해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교실 속에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행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저는 교실 속에서 진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교실은 바람처럼 다가와서 저희 속삭이다가 그 모두가 꽃의 향기를 품고 행복하게 꽃 필 수 있는 그런 교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늦게 왔고 지금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자신이 있었고 또 확실하게 학생들을 잡았고 또 장난식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고 그리고 뒤통수가 좀 뜨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농수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학생이 그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제 수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거나 1차 고사가 끝나면 이제 그 과학에 관련된 토론 주제를 잡아서 그런 수업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욕구를 채웠는데 그래도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론 연수도 받게 되고
또 이제 배움 중심 수업과 거꾸로 수업 이런 수업도 받게 되고 저도 여기 말했지만 구름학교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다양한 수업의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함께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점차적으로 몇 번 바꾸고 있고 지금도 바꾸고 이번 1차 고사를 끝나고도 수업을 또 바꿨거든요. 이제 그걸 몇 번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됐던 고민 중에서 하나가 제가 목소리 좀 안 좋은데 생계결절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생계결절 2번 하면서 정말 이게 교사가 힘들구나. 밖에 있을 때는 제가 기업에서 연수를 담당했었는데 3시간 연강 이렇게 가입을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계결절 2번을 하면서 아 정말 말을 하는 수업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그 좋은 수업의 그 조건이 교사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첫째 교사가 편해야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행복한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교사가 수업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편한 방법을 같이 좀 나누시키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번 수업을 바꾸고 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습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종이 한 장만 들고 가요. A4 용지 한 장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거 질문을 또 학생들 스스로 풀게 하고 토론해서 풀게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하고 심화 질문까지 학생들 스스로 만들게 하고 그럼 저는 그야말로 우리 이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정말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학생들이 정말 편한지는 아직 학생들이 아직 행복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수업을 통해서 같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는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바꾸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을 이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예,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사가 활동을 많이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편안하죠. TV 시청하듯이, 리모컨 돌리듯이. 그래서 들어볼만 하면은 예, 들었다가 그다음 저거는 내가 안 하고 저거는 듣기가 좀 이게 안 해도 된다 하면 TV 시청 채널 돌리듯이 돌리고 아니면 또 오고서 자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 덕에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 수업이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것 하는 그런 변화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 파송하고 국가고사 전지현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사실은 학교 처음에 옮겼을 때 사망한 남학생반을 맡았었는데 이틀에 한 번은 엎드려서 교실에서 계속 울고 심심한마다 울고 교무실에서 부끄러워서 양호실 가서 울고 또 부끄러워서 화장실 가서 울고 계속 울었었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 이게 동물의 왕국 비디오를 찍은 것 같은 모든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서로 말만 던지면 비난하고 힘의 세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교실 속 장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또 선생님들도 들어오면 반가서 자기보다 세면 수동하고 약하면 울었던 1대 바로 그 교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 반 들어가시는 약한 이제 사자급 말고 이제 사슴급 선생님들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내 자리로 딱 들어올 때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책을 제자리에 딱 놓으면서 선생님 반 애들 때문에 도저히 학교 생활 못하겠다.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교체 요구하겠다. 저에게도 지도를 계속 강요하시고. 근데 저도 사슴급이라서 저도 우리 반 아이들이 지도가 안 되고 그랬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남편한테 울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울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회사가 너무 힘들다. 잘 됐다. 퇴직금을 모아서 그 빵집 파리 그거를 하자. 이렇게 눈물을 닦고 다시 학교로 나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시점에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배움의 공동체라는 철학으로 학교 전체를 변화시킨 장학중학교 사례를 6시간 동안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과연 존재 가능한 곳인가? 저 축계 장면은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사자와 토끼가 함께 풀을 뜯고 노는 남학생인데 분명히 남학생들인데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몸을 돌려서 봐주고 들어주고 또 선생님도 하나 뭐 인상 쓰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다 들어주고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저건 정말 아니다. 저거는 이상 속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빵집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배움의 공동체가 뭔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제 수업관이 변했으면 저는 동물의 왕국 예술지향전 제가 이렇게 잡고 아이들이 저를 쫙 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고 교실문을 딱 닫고 나올 때 내가 뿌듯함, 정말 오늘 나 너무 잘 가르쳤어.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저는 쫙 끌고 와서 딱 마치는 거, 제 계획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나 좋은 교사 잘 가르쳤어. 이런 그 수업관에서 배움의 공동체에서 슬로건이라고 할까 말하는 게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이제 진로분 수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할 때 한 명 외우지 않았거든요. 한 명이 엎드려 자면 고마워. 두 명이 멍하게 앉아있어도 나머지 애들이 대답해주니까 쫙 끌고 나가는 그 기쁨. 그걸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한 명도 봐야 되고 지금은 고민의 지점이 어떻게 하면 그 4명의 모두먼 안에서 한 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다 같이 생각하고 다 같이 또 연결해서 사고가 확장될까. 그걸 계속 이제 저의 멋짐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그 멋짐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재 연구에 너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전에 제가 봤던 그 화났던 영상, 그 상상 속의 영상이 제 수업 속에도 가끔씩 펼쳐지고 남자아이들도 엄석대 왜 그랬지 하면서 과연 힘에 굴복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내가 고민 좀 머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일반 학교에 있다가 행복학교로 옮기고 난 다음 가장 좋은 점은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저 혼자 계속 교실에 들어가서 얘들아 서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존중해야 돼. 도와가면서 물어가면서 협력하면서 이걸 다 해내야 하는 게 진짜 배움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 혼자 계속적으로 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저희 반에 들어오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저희 학년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학년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학교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혼자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한 학교라서 행복학교는 아니지만 몸은 힘들고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많지만 이게 선생님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함께 배워나갈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동료가 있고 해서 마음이 일부분 행복한 지금은 일부가 행복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빵집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수업이 힘들어서 정말 학교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자주 들렀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이라는 사이트. 몇 살 때 나가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지? 그 생각으로 제가 하여튼 매번 들어가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수업을 어쨌든 다 하고 나서는 내가 62세 이후에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심각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깨어나는 그런 학교 수업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민이신데요. 특히나 수학은 거의 중학교 정도 되면 수포자, 고등학교 되면 굉장히 수포자가 나는데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수포자 없이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 선생님 얘기는 꼭 한번 들어봤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정영아 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유라고등학교 교사 정영아입니다. 사실 지금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기가 있으면 얼마를 찍을지 모를 만큼 지금 2분반, 3분반 하는데요.
너무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저의 사례를 공유하게 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번 용기 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고3 인문반 여학생을 1, 2년 한 번도 가르친 거 없이 고3 때 바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예체능이에요. 저희는 수포자예요. 그 말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는 40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 5반 매일 그 수업만 계속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저 교사로서 자존심, 자존감보다는 자존심 그리고 나의 책임감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들과 행복하기보다는 전쟁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교원평가 결과가 아주 끝내줬는데 서술형 평가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관식 평가에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아니면 선생님은 선생님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그 악성 댓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써봤자 소용없네. 그냥 대안학교를 가든 학교를 떼주는 둘 중에 하나는 하자. 뭐 등등 대안학교 사이트를 엄청나게 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두지 못한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학생들로부터 또다시 치유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국작이 너무 잘 맞아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바쁘고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종쌤처럼 그렇게 새벽까지 가지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1년이 갔고 그 다음에 교원평가에는 정말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생들로서 받았던 그 상처가 그냥 자연스럽게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2년 그 뒤에 학교를 옮기고 1년이 지난 뒤에 2년 동안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자녀 육아휴직 복직을 앞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갈수록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나는 2년 동안 쉬어서 완전히 아줌마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지에 대한 고민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거꾸로 교실 수업 나눔과 그리고 구름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자충우돌 저는 그냥 새내기 지금 교사와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사실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수포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여전히 선생님 저는 수포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들 그리고 제 자리가 제가 주도가 돼서 무조건 아이들을 깨워서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하던 그런 힘든 전쟁터가 아닌 왜 오늘은 이 아이가 왜 힘들까 혹은 이 아이는 어떤 게 좋아할까 수학을 조금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접근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그렇게 1년 동안 1학기를 보내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성대결절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 수업을 덜어내고 아이들의 활동을 더 드렸더니 제 목소리는 보호가 되고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힘들지만 잠을 자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도 계속 시시하고 또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10년 전에 아마 양정교중에서 만났던 선생님 보시면 저 선생님이 왜 이 수업과 관련된 저 자리에 저 위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교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창원 복리고등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를 일자리에 있게 한 학생들이다. 만약에 제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들어줬다면 아마 제가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18년 차에 만났으면 어떤 직업에서 1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을 만큼의 경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력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실력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건데 18년에 제가 창원 공민고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정확하게 3분의 1 아이들은 가면 항상 자고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아이들은 취사 선택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3분의 1 아이들만 깨우고 제가 별짓을 다 해도 3분의 1 아이들은 난 데리고 수업을 하는 그런 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항상 같은 프로그램은 개그 콘서트, 일요일날 저녁에 항상 보면서 좀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 연습하지 않냐면 내 아들하고 이 연습까지 제가 버전이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개콘을 보면서 그런 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가는데도 아이들이 자요. 근데 너무 그게 교사로서 괴로워서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배우는 공동체로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거꾸로 또 토론토 이 수업 또 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수업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그런 수업들을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거친 자생각에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근데 이제 아주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선생님들도 애로점이 있구나. 저는 양산의 신진중학교 교사 이효정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수업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카리스마도 전혀 없고 말투도 타지역에서 와서 말투가 다르니까 제 말이 아이들한테 먹혀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화를 내도 화를 내는 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기술교과로 발령받았는데 첫 발령지부터 가정 수업을 해야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리 수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 청소년의 성과목을 가르칠 때는 짓궂은 학생들 때문에 되게 곤혹스러웠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론 수업을 하는데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조금씩 엎드려 있고 뭐 자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깨우기는 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원인을 아이들의 탓으로 돌렸었습니다. 저 아이가 뭐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겠지, TV를 늦게까지 봤겠지, 저희는 원래 저런 애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뭐 자기 회피하고 제 눈을 가리니까 사실은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렇게 버리고 가는 게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수업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학교를 옮겼는데 그 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수업에 관련된 연수가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정말 좀 새로운 뭐 수업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저걸 내 교과에 적용을 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학기 정도 보내다가 그해 겨울에 다시 양산교육청에서 배움의 공동체 연수를 15시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같이 가자 해서 저는 같이 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수업을 보는데 수업 영상을 보게 되니까 학생들이 D자로 앉아있고 뭐 모듈 활동도 하고 선생님은 거의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필요할 때만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저는 조금 게을러서 그런지 그 영상을 보고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긴 했지만 그 수업을 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쁘다는 핑계, 수업 저 아이들 지금 우리 애들 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1년 정도를 그렇게 예전의 방식대로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현재 학교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수업을 바꿔야 한다는 연수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은 제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희 학교의 수업 선생님께서 수업을 공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촬영을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배움의 공동체를 실천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수업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이 분명 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던 아이들인데 저 수업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수업도 저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격을 조금 받았던 거죠. 근데 그 해 말쯤에 그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공개하셨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우리 내년에 행복맞이학교 같이 해볼래? 수업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제가 수업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째 저희 학교 행복맞이학교를 하고 있고 그때 저한테 권유해 주신 선생님은 저희 1학년 행복맞이학교 학년 부장을 하고 계시고 저는 업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제가 바꾸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10년 조금 넘은 경력이지만 이 수업을 바꾼 지는 2년째고 그래서 아직 신규 2년차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활동지를 디자인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의 문제를 수업 속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볍지 않은 수업이 되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일상생활 하면서 건물을 본다, 기계를 본다 하면서도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수업이 잘 된 날을 참 뿌듯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주고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잡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저는 정말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바꾸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2년차라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 사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7명이 일주일 전에 모여가지고 리허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연수를 통해서 바뀌었다. 예, 그 계기가 있는 거죠. 수업을 바꿔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일단 우선일 것 같고 나 지금 내 수업 괜찮은데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절벽과 각이 저희들에게 있었고 거기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연수나 동료였습니다. 이 모임에 같이 한번 가볼래? 이 연수에 한번 같이 가볼래? 하는 그런 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여기에 토요일을 반납하고 오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을 바꾸자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오늘의 또 이 모임이 이 행사가 계기가 되어서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주인공으로도 이야기를 나누실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보충 수업 야자 때문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학교에서 교사 수업 동아리를 저는 교직 경력이 27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현재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는 그런 수업을 꿈꾸고 있는 수석 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사가 제가 교직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업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날마다 내가 누워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제가 눈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멈추게 되고, 또 이제 저의 그 수업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제가 수업 우울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저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수도 좀 많이 다니고 선생님들도 밖에서 하는 연구회도 가볼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우연히 만난 게 수업 동아리입니다. 저는 수업 동아리가 아주 좋았던 점이 이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도 만나고 나와 너도 만나면서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겠다는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업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이제 많이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가장 익숙한 것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그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수업을 공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런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내면에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아픈 뿌리들을 좀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매년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학교가 바뀔 때마다 또는 이제 학생들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롭고 그래서 제가 수업 동아리를 매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수업 동아리를 하게 되면 매년 바뀌는 학생들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수업학을 선생님들 같이 고민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새로운 수업 공동체에서 무지개하고 1교사 1행복 찾기라는 수업 동아리 2개를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중학교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모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사실은 처음에 매주 수요일 하려는지 어려움이 많아서 격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고민도 나누고 활동 자료를 계속했던 홈페이지 탑재도 합니다. 또 이제 선생님들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 공동체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제가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청과 힘의 지원 교육청으로부터 수업 동아리 지원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학교의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선생님들끼리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행복한 수업을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사실은 근무하는 학교의 여건이 다 다르고 또 수업 변화가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 철학을 공유할 수 있고 수업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이 집단적인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교사 동아리였습니다. 34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하고 얘기해보자 해서 모인 선생님이 8분이시고요. 그 선생님들 인생이 지금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게 크게 수준 높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내 수업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오늘 수업 들어갔는데 아이들 이렇게 난장을 지었다, 너무 힘들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수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부터 수업으로 받던 상처가 있어도 그걸 어디 틀어놓고 얘기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업 동아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학생들과 만나면서 받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공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게 학교 밖에 있는 연구회나 아니면 다른 모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수업 동아리를 꾸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하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1분씩 정도만 한번 어떤 지금 이런 수업 변화 속에서 어떤 교육적 철학의 그런 변화가 울림이 있었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1분 정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수업 속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계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선생님, 그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아 왔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경아 뭐 오늘은 뭐 기분이 어때? 등등 그냥 저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니 그냥 제 이름표를 한번 보고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느 순간 그 뒤부터는 그분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교사가 된 이후부터는 이름을 제가 좀 잘 외우기도 하고 인상착의를 잘 외우기도 하고 저의 강점을 살려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와서 꽃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다른 거 없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 한번 불러주기 그거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즘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편한데 학생이 정말 행복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저번에 그 공개 수업을 했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몇 분 다른 학교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공개 수업을 하고 근데 아이들끼리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병림중학교 올해 처음 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토의 수업이나 이런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보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수업에서 과제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제 제가 그 몇 분 선생님들과 재작년에 토론교사 연구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경남이 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취약하더라고요. 토론 교육 쪽이 활동이 취약하고. 제가 그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그걸 만든 이유가 거꾸로 수업이나 배움 중심 수업도 제가 가서 연수를 듣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모든 수업의 기본은 이렇게 토익 토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토익 기법이 제가 알기로 한 100가지 정도 이렇게 토익 토론 기법이 정도를 되고 또 하나마다 사람마다 자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인 제가 과학교사인 제가 막상 많은 기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수업에 그걸 적용하고자 하니까 내내 한계적이더라고요. 이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특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과제가 교사가 편하고 학생이 편하려면 모든 교과에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이렇게 그 입과를 특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심인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기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과에서 보다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과제이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토익교육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반 학교에 있을 때 홍보학교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때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고민하고 배움의 공동체를 교실을 바꿔내고 있지만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행복학교를 딱 옮기고 와서 보니까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두 통을 받았어요. 자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학교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예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시는 주변의 선생님들은 제가 전화해서 우리 학교 오세요라고 하면 너희 학교 행복학교라면 안 가. 이렇게 야 사파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행복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 학교가 힘든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은 수업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수업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그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 오니까 사실은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수업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수업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게 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수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학년에 들어오신 모든 교과생들이 같이 지도안을 고민해주고 같이 봐주고 관찰해주고 해결해주고 함께하는 영역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 일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작업중 사례 영상을 보았을 때 화가 났던 이유인 것처럼 선생님 지금 잠깐의 저항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학교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혼자 하기는 조금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회피적이고 게으른 사람도 시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학교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지역의 연구회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주변에 아직 안 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귀하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면 학생들은 더 빨리 변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관계라는 그 협력적인 학습을 요 안에 있는 교사 공동체에서 경험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구성원들과 같이 나누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하면 학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을 학교 안에 공동체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바깥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인 연구회들이 아주 많다고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교사 공동체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섬기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오늘 오신 이끌이 같은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좋은 수업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핑크빛 로맨스 중이라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단 그 말씀드리면 이게 한 학기 동안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죽어있던 아무도 주인공이 없었던 빈자리의 교실이 지금은 누구나 같이 함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배운다는 것이 뭐고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한 번 더 의미를 깊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수업 마치고 제 교실에 종소리가 안 들려요. 고장난 다음에 제가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르라고. 근데 활동하면서 애들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맞춰서 빨리 급하게 나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정리하자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더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더 해야 되는데 했더니 그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시고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면서 제가 정말 올 곳이 왔다. 그리고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나왔던 그 눈물거렸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울려서 그 한 대목만 선생님들께 함께 나눠보자. 네, 한번 가겠습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죠. 우린 알고 있죠.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사실 각본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제일 마지막에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김민정 선생님께서 자기가 꼭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왜 그러지 했는지 이런 게 감사하고 여기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할 때도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데 이렇게 경남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할 것도 없는 초등은 아닙니다. 중등생님들 예, 수업으로 힘든 점이 있는 중등생님들과 이렇게 수업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교사 수업을 만나다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 수업을 만나다 이런 주제로 한번 내년에 또 계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수업 토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